내에 정권을 창출한다. 이게 이제 저들의 계획이었는데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10명이 당선돼요. 예, 이때 10명이나 돼요. 예, 10명이. 우리는 최소한 51명 돼야 돼. 우리. 그렇죠. 지금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해요. 이거 뭐 통진당, 민주통합당, 야권통합으로 18대를 장악하게 되는데 이때 이석기가 잡혀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냐면 이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당권이 분리돼 가지고 세부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더라고요. 밑바닥으로. 예, 밑바닥으로. 그러니까 통진당 내분으로 결국에 실패한 거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넘겨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통합 내란 선동이 이제 아로죠 여기. 그래서 그치. 통진당 잔당 세력들이 들어간 게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여기 이제 한총련도 들어가요. 전교조, 경기 동부연합이 지금 제일 강력하게 나오는 이석기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게 이재명이에요. 여기에.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 이거 보십시오. 경기 동부연합 이번에 양경수가 다시 또 재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단체, 다시 말하면, 모든 쓰레기 정리하고 청소하는 그런 업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동부연합이 다 장악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경제 생태계까지 애들이 장악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지금 종북 세력의 집합제가 좀 저렇게 됐는데, 요거는 좀 우리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동재 선생님, 김대중 있잖아요. 예. 노무현 있죠. 그 다음에 문재인 세 명이 평양 가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간첩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간첩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좀 위험해서 이렇게 말하면 간첩 사촌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북 세력이라고 봐야 돼. 뭐 대통령인데 어떻게 종북 세력이라고까지는 그런데요, 선생님 보다가 40년 전에 난파된 간첩 할아버지의 증언을 한번 보세요. 네. 자, 이분은 68년도에 내려온 거야. 68년도에 내려왔는데 이 할아버지의 증언을 한번 딱 들어보세요. 남한에서 선배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 외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그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근영이에요. 제2의 박근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다. 자, 이 할아버지는요, 예. 전라북도 임실 출신인데, 네. 그러니까 해방 전부터 남노당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연락책을 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인민군이 오니까 자기 편나고 완장을 채워준 거야. 그래서 동네 지주 어른들을 대나무로 찔렀어. 그러다가 낙동강까지 갔다가 3개월 만에 인민군이 밀리니까 자기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너는 한국에 못 산다. 왜? 동네 어른들을 대나무 찔렀으니까 너가 살 길은 인민군을 따라 올라가라. 그래서 엄마의 권고로 인민군을 따라서 충청도 영동을 지나서 문경세제 가지고 설악산을 해서 북한에 이제 갔는데 가서 선생님은 태어난 게 북한에 태어났죠. 예. 근데 이분은 남한에서 태어나서 북한 가서 24년을 살았어요. 아주 충성을 다해가지고 왜 한국에 있는 남노당이었으니까 대접도 잘 받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애들한테 인사도 안 시키고
그냥 간첩학교로 정발딱 해가지고 4년 간첩 교육을 받고 마지막 날 파송하는 날 홍명희 부수상이라고 혹시 예. 들어봤어요? 예. 홍명희 부수상이 그 만찬을 해주면서 예. 뭐 이제 너희들이 성공을 공작하고 돌아오면 뭐 보상을 걸지요 당연히. 근데 요 할아버지만 딴방으로 옆방에 데려가서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정치 조직이야. 뭐냐, 전라남북도 도당 위원장이다. 이거는 북한의 인민회의에서 결정된 거다. 도당 위원장이니까 전라남북도를 저 북한당으로 조직을 하라. 그 다음에요 머리가 번쩍 쓴 일이 뭐냐,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요 임무를 받고 내려온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북한에 간첩 교육받을 때 엄마를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내려오니까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결국 엄마 만났다가 전향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지금 이런 증언을 하는데,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김대중은 자기가 북한에서 간첩 교육받을 때부터 김대중은 우리 사람이다. 북한에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래서 지금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예. 되는 날 이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하려고. 대한민국 끝났다 이제. 그래서 딸하고 부인하고는 미국으로 보냈어. 자기도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검열에 걸려가지고 못 가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 되는 걸 보고 나 이제 끝난다 인생. 자살을 하다가 지금까지 올해 98살이에요. 연세가 98살인데 지금도 이분이 책을 방대하게 써놨어요. 방대하게. 뭐냐면 북한에 가게 된 동기, 24년 동안 북한에서 간첩 교육받은 내용, 남한에 내려와서 어떻게 공작했는가, 광주 사태를 어떻게 뒤에서 고정간첩들이 지휘했는가, 이걸 전부 책으로 다 써놨는데, 이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저는요, 난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봐요. 왜 희망이 없다고 보냐? 지금 이 문재인보다가 더 나쁜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연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니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하면 되겠습니까? 진영복 간첩을 내가 가장 존경한다. 이런 연설을 하면 되겠냐 말이야.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요 바로 뒤에 김여정 고 계집애가 앉아 있었거든요. 동계올림픽에서. 그 다음에 김영남 있죠. 예. 김영남은 북한에서 계급이 뭐예요? 그때 당시 상임위원장이시니까 넘버 2였죠. 넘버 2. 그 사람을 뒤에 앉혀놓고 세계적 정상 펜스 부통령이요 이 연설 듣다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또 일본의 아베도 다 나가버렸어요. 예. 다 나갔는데 이 대형 사고를 쳤는데 왜 이놈이 이런 무리한 연설을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북한에 잘 보려고 그랬겠죠. 북한에 잘 보이려고. 그렇죠. 근데 북한에 가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남한이라고 그러지. 남조선. 아니 저기 남쪽 대통령이라고 자기가 남쪽 대통령. 뭐 저도 그런 연설하는 거 다 듣고 보고 했는데 상당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하하. 목사님 잘하면 여기 지금 댓글을 보니까 아까 목사님이 김대중이가 간첩 아니냐 하니까 그런데 확실한 대답을 안 하니까 자꾸 김동수 선생이 이상하다 말 감추대하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김동수 선생은 저도 오랫동안 접했지만은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고 실증적 증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하지만은 자기 마음속으로 김대중이 저 간첩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그냥 실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그거보다가 거다. 조심스러운 건데 그걸 가지고 자꾸 했다가 아니, 좀 이상하다고 자꾸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정말 아니, 실례입니다. 그거보다가 예. 그 신뢰가 할 것도 없고 뭐냐면 이 선생님의 전공 과목은 이 무장 간첩이야. 그렇지. 행동하는 무장 간첩이니까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 정치적인 것은 잘 모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주도 가서 바라는 거 한번 보세요. 또 제주도 이 자식이 예.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지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 60이면 뭐 그 해방 전에 그 다음에 40년대는 전혀 모르잖아요. 예. 그래도 북한에서 공부는 어느 정도 하실 텐데 제주도 4.3 무장 폭동 사건을 북한에서 공부 좀 해요. 북한에서 그거를 뭐 특별히 따로 이렇게 많이 가르치진 않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 제가 데리고 간 그 거물급 간첩 이선실이가 원래 제주도 사람이에요. 제주도 가파도 출신이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아마 4.3 때에도 아마 제주도에 있지 않았을까. 아, 그 당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그 이선실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그때가 78살이니까 그걸로 계산해 보면 이선실이가 16년생. 16년생. 이선실이가 1916년생이고요. 그러면 48년 아니 그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수배를 야, 받아서 진짜. 부산으로 도망간 거죠. 이야. 그때는 이름이 이선실은 이제 공장명치이고 이화선이었습니다. 화선이. 이화선. 예, 화선이었다 나중에 이선화로 또 이름도 바꾸고 신순녀하고 막 이렇게 바뀌지만 그때 시간 관계상 이제 그 제주도 무장 폭동이 우리의 꿈이 됐다. 문재인이 이 새끼 간첩이 아니야. 아니 그 제가 뭐 감을 얘기하고 느낌을 얘기하는 거하고 이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좀 다르니까요. 그렇죠. 예, 그 사실은 4.3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북한에서 배우기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단독 선거를 그 파탄시키기 위해서 맞아.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난 그 공산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이제 폭동이었고 물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진압하는 과정에 이제 서로 이제 충돌이 있어서 양쪽에서 많이 사람이 죽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발단은 그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북한에서도 배웠고요. 이제 훅 건너뛰어서 5.18 사건은 아시죠? 예, 북한에서 예. 교육을 받았죠. 교육 뭐 북한 제가 이제 81년도에 갔으니까 80년에 그게 있었고 81년도에 가니까 그게 이제 어쨌거나 남한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제가 훈련을 받았던 곳은 대남혁명을 하는 공작을 하는 어떤 그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그때 회자가 됐고요. 그때 제가 다닐 때는 뭐 5.18을 뭐 북한에서 이제 우리가 개입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 얘기는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는데 다만 81년 초에 그 북한이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게 다시 한번 일어나면 자기네가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100명을 양성을 했어요. 시작을. 81년도에. 81년도. 네, 그러니까 80년 5.18이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81년 3월달, 4월달부터 100명을 전국에서 애들 뽑아가지고 무장선전대라고 해서 양성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이야. 3년 동안 했는데 이게 똑같은 게 안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났어. 그래서 그 100명을 하여튼 다 뿔뿔이 그냥 해체를 해버렸는데 하여튼 그런 실제적인 사실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셔서 혹시 실미도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실미도 영화도 보고 그랬죠. 그 실미도하고 북한 특수부대하고 누가 더 셀까? 붙으면. 그거는 뭐 사람의 차이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는 여기 실미도가 상당히 강하게 훈련시킨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남이나 북이나 다 약해지더라고요. 훈련하는 강도가. 그렇지, 강도가. 그렇지. 예, 예. 그 대신 무기가 좋아지잖아.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예. 무기가 좋아지잖아. 무기 옛날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저희 때가 그래도 좀 셌는데 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조금은 먹고 살만했으니까. 근데 90년대 이후에 그 경제난 겪은 다음에 여기 그 간첩들 뭐 해외를 통해서 우회해서 침투했다가 잡힌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훈련 강도도 그렇고 굉장히 약해졌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노동단체의 제1호 민노총이 네. 아예 홈페이지에다 써놨어요. 주한미군 철수라고. 예. 이건 북한 구호 아닙니까? 저? 북한 구호하고 똑같죠. 뭐. 똑같죠? 예, 예. 북한의 구호가 지금 주한미군 철수, 안기부 해체,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 철폐. 이거 철폐입니다, 완전히. 이건. 목사님 그거 내 자료를 좀 뽑아왔거든요. 그렇지. 한번 좀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오늘 보낸 거 좀 보죠. 간첩 사건, 간첩. 자, 한국 정치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념적 흐름이 보니까 전대협 한총련 민노총으로 돌아갔는데 이들의 구호 외침에 딱 하나 북한 지령하고 또 근데 미군 철수입니다. 다음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제 간첩 종류가 6종류가 있더라고요. 6종류. 직파, 고정, 이중, 잠복, 그 다음에 사이버, 그 다음에 탈주. 탈주, 간첩 이렇게 6개 간첩으로 돼 있더라고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 때도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태원 참사에서 나온 게 미군 철수예요. 그리고 북한 공조와 비밀 교신에 똑같은 구호가 나왔는데 민노총 조사하는 가운데서 나왔는데 윤석열은 퇴진하라 하는 그런 구호더라고요. 이게 다음에 또 넘겨서 보시면 자 이래 가지고 저기 보면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모든 민노총에서도 지금 나오는 것이고 지금 전부 다 내용이 다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서 보시고 간첩 활동은 전 민노노총 간부 4명이 구속해서 해외에서 접선했는데 이것이 지금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세요. 자, 대한민국의 위험이 심각하다. 이게 다 북한 지령에 90건이 있더라고요. 넘겨서 보시면요. 이 지령문을 좀 잠깐 넘겨주세요. 모든 시인은 그 할아버지가 한 말하고 똑같아요. 모든 시인은 북한 지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촛불이여 파도가 되자 했는데 놀라운 건 지금 마을 공화국을 만들면서 촛불 문명이 마을로 지금 침투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동네로.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도 하더군요. 이게 모일 때 자기들이 대화할 때 총회장님께서 명령했다. 총회장님의 지시다. 그래가지고 총회장은 김정은, 본사는 본, 문화교류국, 지사는 지하조직, 영업 일부가 민노총이더라고요. 영업 일부가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서 또 보니까 북한이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의 송전 전망을 마비를 위해서 이걸 다 조직을 해놔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안 들어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다 조직. 도청장치 다 네, 해가지고. 다 돼 있고 뭐 마비도 시켜놓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이번에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전대협 중심으로 지금 정권이 창출되어 있다면 지금 이재명 중심으로는 한총련이거든요. 그 한총련의 지령이 저건 잘 공개 안 되는 거 지금 공개한 거예요.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하고 다음에 넘겨서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자세히 나오잖아요. 이거는 전준환 목사님이 읽긴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국가보안법 통신질서 확립법 전면 철폐를 위한 온라인 시위 지침 한총령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령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시위는 보수 우익 세력들에게는 커다란 공포와 위협이 될 것이요 52년간 누적된 전 국민의 공분을 폭발시키고 투쟁의 불길을 더욱더 지피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한총련의 위용을 온라인 상에서 본때 있게 보여줘야 합니다. 한총련 1차 총집중 11월 21일 오후 10시. 지금 이래가지고 모든 그 인터넷 테러도 하고 모든 언론 조작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무시무시하게 지금 이게 퍼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상황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면 한총련의 2만 명의 국정원 사이트 마비를 시키는 그렇게 지금 습격 작전을 하라 이런 계획서가 다 있었잖아요. 지령도 있었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이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시면요. 자, 이게 시간이 가서 내가 많이 못하겠고 민노총 간부 3명을 이게 북지령 받은 간첩 행위한 사람들 풀어줬더라고요. 이번에 다. 이게 그 재판 지연됐고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4월 10일 날 총선은 지금 이게 전쟁이라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선포했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 저는 이걸 조사하면서 보니까 국회 먹혔죠? 지금 마을도 다 장악돼 있어요. 마을도. 그리고 지금 이 민노총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한 총련으로 이게 넘어가면서 심각하게 대한민국에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넘겨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 보면 직파 간첩권과 안보 뚫렸다는 2019년대. 아까 말씀한 스님 행세를 하고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나오신다고 그래서 밤새 이거 해가지고 뭐 우리 근거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예. 우리 김동신 선생님 먼저 번에 대통령 선거하는 거 보셨죠? 예.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때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요. 이재명 표가 1614만 표라고. 윤석열 표는 1640만 표. 심상정 표가 80만 표야. 예. 사실은 진 거거든. 우리가 24만 표 차이로 이겼다 하지만 심상정까지 표를 합치면은 50만 표 졌다고요. 근데 다음 선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 달 남았거든요. 예. 나는 대통령의 선거 때에 그때 표심이 저쪽은 한 표도 안 바뀌었다고 생각해. 저쪽은 그대로라고 생각해. 왜? 이념으로 무장돼 있으니까. 우리 강화문 세력을 비롯하여 우파들은요 콩가루 집안이요. 48%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35%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우파들은요 이게 오줌인지 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야.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무조건 깨져. 그리고 무조건 딴 주장을 해. 그러니까 전체 주제가 맞을 때는 다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선생님의 솔직한 마음으로 4월 10일 총선에서 우파가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글쎄요, 아?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고 그리고 노력을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노력을 해야 될 제1단체가 국민의힘 정당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요, 내가 왜 국민의힘 정당을 타격하냐 하면 김기현 내가 쫓아냈거든요. 장제원도 쫓아내고.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 그건 우리가 쫓아낸 거야. 왜냐하면은 48%를 어떻게 35%로 내려놓는단 말이야. 이거는 김기현이가 책임을 져야지. 양심이 있지 사람이. 그러면서 끝까지 정치해 먹겠다. 아 이거 다 망한 뒤에 심지어 김기현이가 사석에서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지는 게 더 낫다고. 이야 정말 참. 야당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야당하는 야당하는 게 할 말 다 하고 살아서. 그렇지. 이게 참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힘 정당을 믿다가 나라를 연방제로 북한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목사들이 목회하기도 바쁜데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유마을 조직을 해서 예. 치밀한 선거 전략까지 했는데 우리 이배석 전략 한번 들어봐 주시면 반드시 우리는 이기려고 그래요. 반드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길 수밖에 없다 하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의의 스타일로 역발상을 통하여 국민들을 감동케 하여야 하고 전 국민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여야 함. 구체적 대안 프로젝트 아니 이거 말고 제목 야야 을 통해 주사파 척결을 선포할 수 있다.
G2 국가로 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부터 12월까지 지역별 3만 명 당원 자, 교육. 됐어요. 현재 우리는 각 선거구별로 2만 명씩이 조직됐어요. 현재 3만 명으로 한 달 안에 3만 명으로 확대하려고 최대한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도권에서 우리가 한 40석만 먹으면 200석이 되는데 이 국민의힘 정당이요 해보지도 않고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한 석이라도 이기면 다행이라고 이따위 소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이 사람들이 싸움할 줄 모르는구나 해서 총력을 다하는데 이제 그 총선에다가 영향을 주려고 어제 북한이 서해안에다 미사일을 쐈어요. 그죠? 200기를 쐈어요. 요거 왕선원 장군님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자, 좀 올려봐. 또 별 한번 보시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오전에 북한이 9시부터 11시 사이에 장산곶 또 등산곶 일대에서 한 200여 발 포격을 했습니다. 또 이에 대응해서 오후 3시에 우리 군도 백령도에 있는 해병육려단과 연평도에 있는 연평부대가 K9으로 총 400발을 대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2배로 간 거죠. 여기 이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북한이 이 서해안 일대에서 사격을 실시한 것은 9.19 군사 합의 이후에 처음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군사 합의를 폐기 선언을 하고 실제로 그 첫 번 도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산곶과 우리 백령도 대청도 쪽 또 등산곶과 연평도 쪽은 굉장히 가깝게 보입니다. 가까운데 사실은 그렇게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거리로는 저 흰색 선 NLL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 영해 내에서 쏘는 겁니다. 그래도 북한은 아직도 이번엔 잘못했다가는 좀 강한 대응을 받겠다 했기 때문에 포를 쏘되 자기 영해 안에서 쏜 거고 우리도 이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40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최대 사거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북방 한계선을 넘지 않는 그런 선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 연평도에 그 직접 우리 영토를 공격한 그때 사실은
우리 군이 여러 가지로 대응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도 전부 우리 공공기까지 떠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타격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공공기 같은 경우는 미스를 쏘면은 미스리 들어가면서 그 타겟을 명중할 때까지 그대로 전부 생중계도 됩니다. 사실은 그때 군에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였는데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협상, 공산주의는 항상 협상하고자 할 때는 자기들이 불리하면은 평화, 협정, 뭐 협상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피해를 보겠다, 이거 하면 큰일 나겠다 하면은 그냥 공갈만 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9.19 합의를 정말 9.19 합의는 우리 군과 국가에 가장 큰 피해를 준 그런 굴욕적인 합의사항인데 이제 그것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았던 것을 다 지금 우리가 없애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영토에 영해에 직접적으로 도발을 하면은 그 몇 배를 갚아주려고 지금 아마 신원식 국방장관도 그렇고 윤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은 그런 기조하에 대응을 잘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아니 선생님, 요거 다 선거에다 영향 주려고 북한 아들이 예. 장난친 거. 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걔네들이 회의를 하고 발표한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뭐 잘못했다가는 우리한테 당할 것 같으니까 좀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처럼 말도 안 하고 이제 쏴야 되는데 쏜다 해놓고 NLL을 넘지 않게끔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그것도 미사일도 아니고 포를 이제 쐈다는 거는 결국은 수위 조절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 영향을 주려고 그렇게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강은신 목사님부터 그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한번 해봐요,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궁금한 것은 우리 김동식 선생님께서 이 남한에 오셔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아까 우리 세 분의 대통령이 가서 서명 날인 다 하고 우린 목사님은 간첩이다 예, 라고 하시는데 거기는 나는 사실적인 실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설명을 듣고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다가 추가로 USB 넘겨줬잖아요. 거기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 예. 넘겨줬어요. 아까까지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예. 지금은 이거 보시고 곤란하게 만들지 마. 무장간첩이야 뭐 그거 잘 모르잖아. 나 그렇지. 하게 거기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무장간첩이든 아니든 간에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공작원들이 하는 일은 자기한테 그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 아는데 그렇지. 사실은 옆에 팀에서 뭘 하는지도 잘 몰라요. 맞아. 예. 참 그리고 뭐 이렇게 북에 있으면 저도 이제 15년 동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들은 얘기 가지고 짐작해서 뭐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증거를 갖고 이제 저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행건했다고 그러고 안 행건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USB를 그거를 넘겨준 거는 그거는 간첩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비밀을 넘겨줬고 그거를 넘겨줬으면 우리 여기다도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넘겨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간첩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재판이요. 내가 감옥 3번 갔다 온 거 아시죠? 갔다 온 뒤에 판사가 물었어요. 왜 현역 간첩을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난 대답할 수 없다. USB 내용에 보면
문재인이 스스로 간첩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그랬더니 재판 중지. 그 다음 날부터 청와대한테 USB 내용을 제출하라 해서 3번 요구했는데 못 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6개 혐의를 무죄를 받고 나왔는데 나온 뒤에 이 USB를 추적을 했어요. 계속 예. 우리 검사들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랬더니 국가기록보존소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가기록보존소한테 청구를 했더니 여기는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야. 그거 안 넣은 것만 해도 이거는 위법이죠. 그 다음에 그럼 어디 있냐 했더니 최종본이 통일부에서 완성했다. 이걸 듣고 통일부한테 소송을 했어요.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2주 전에 재판부가 이렇게 재판했어요. 이거는 내놓으랄 것이 아니라 재판부 3명이거든요. 3명이 통일부에 가서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겠다. 끝났어요. 문재인 깜방 가야 돼 이제. 예, 문재인 깜방 가야 된다고. 거기에는 심각한 내용이 있다니까요. 통일부한테 우리가 이걸 공개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이 왔냐면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럼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한 것을 김정은한테는 주면 돼요. 국가 기밀 사항이? 그건 뭐 네, 당연히 안 되죠. 장일 목사님 질문. 네.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당권이 다 장악이 된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난 오히려 이 박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선거혁명 끝부분 좀 한번 좀 띄워줘. 뭐 지금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방식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일단은 의심을 해봐요. 저도 이것도 민주당 경선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당이 간 것만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그걸 좀 띄워보시면 마을이 지금 이상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주민자치라고 하는데 이게 마을공화국과 지역당이 되는데 좀 올려주시고요. 여기 뭐 전국 민회가 있어요. 넘겨서 보십시오. 올려주시고 지금 이게 직접 민주주의 공화국 전 국민의 총회가 열렸어요. 지금 이게 전국대 기초민회가 지금 건설이 됐는데 3,500개의 지금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CR민회라고 만들어서 박정희 정권 5.16 정변으로 사라진 읍면동장의 직접 민주주의 선출권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촛불 활성화가 어디로 갔는가 보세요. 직접 민주주의 한다고 마을로 내려간 거예요. 촛불 시민혁명이.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촛불의 일상화한다. 시민 지금 학습하고 그 다음 훈련하고 있어요. 지역 상설화하고 있고 그리고 촛불을 제도화시키고 있어요. 이게요 하부조직 마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마을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지금 마을공화국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읍면동 단위의 마을공화국을 만들어서 전국 단위의 마을 연방민주 공화국을 건설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법부가 장악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을 속에 지금 침투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넘겨서 보시면 전 심각하게 봤어요. 주민자치의 마을 공동체가 정치 개념으로 돌아갔어요. 정치 개념으로 들어가서 지역을 마을 공화국을 만들어서 지역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다 해가지고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넘겨서 보면 여기 보세요. 이미 지역정당 네트워크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행동하는 영등포당, 뭐 은평민들레당, 과천시민정치당, 그 다음에 과천당, 은평당,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조직이 됐는데 이번에 당으로 조직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것이 분열이 돼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5대4로 부결된 건 아니고 종족수 미달로 그냥 존치가 된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선거인합 정당 구성 합의 구체화가 돼서 결국 좌익정당 연합화를 통한 마을 단위 공산화를 기반의 구축을 준 걸로 보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냐면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과 함께 22대 총선은 선거연합 정당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직접 민주 지역당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북한의 지령으로 당을 장악하라 했는데 지금 이게 마을까지 내려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저는 보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런 거? 대의원이 확정됐어요 이미 벌써. 예. 옛날 해방 후에 했던 그걸 또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요. 한번 좀 얘기해 보죠. 예, 이 북한 이 김씨 정권의 목표는 남한을 해방시켜 전한반도를 공산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우리 대한민국의 그 권력 개편기,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자체 선거 때는 직접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들이 각기 나서가지고 선거 개입 공작, 대남 정치 공작을 합니다. 실제 그 북한이 그동안 역대 선거 때 직접 그 선거에 개입하려는 공작을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 내가 도표를 드렸는데 우리 이영환 목사님 그 도표 안 올리셨나요? 그 도표를 보면 나타납니다. 제가 그 보내드린 도표를 보시면. 그래서 뭐냐면 그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단 그 선거 국면이 되면요 북한에서 그 국전선이라는 저희 그 과거의 그 통역당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민전 지금은 이제 반제민주인데 반제 민족 민주전사회라는 통정부 직속 그 대남 그 종북 세력을 갖다가 소위 그 직접 지도 조정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선거 투쟁 목표 방송들이 나옵니다. 그거 좀 올려주실래요? 금방 이거 말고 그 다음 거 앞에 표 이건 좀 올려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좀 크게 좀 이렇게 화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이 각종 이제 저희들은 그 검거된 간첩을 통해서 그 직접 지령한 내용들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이제 심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기 보면은 그 김낙중 간첩 사건 때 직접 북한이 지령을 합니다. 남한 내 합법적인 북한의 정의정당을 건설하라고 지령을 1990년 2월달에 내렸어요. 내렸고 그 뒤에 구체적으로 민중당 창당에 참여해서 당권을 장악하라고 또 지령이 내려오고요. 14대 총선 때는 민중당 후보한테 거액의 선거 자금을 직접 지원했습니다. 이건 이 사건 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다음 그 밑에 내려가면 조선노동당 중부적당 사건 터졌을 때도 이현실을 통해서 민중당을 구축한 내용들이 다 지령이 나와 있어 제가 확보한 거예요. 그다음에 99년도에 그 민혁당이라고 해서 민주혁명당이라는 지하당을 저희가 했는데 여기서 보면 그때도 진보적인 상치 인사를 포섭하라고 하면서 당시 선거 때 1999년 그 지자체 선거 때 95년 총선 때 그 출마자들한테 4,500만 원을 직접 지원했거든요. 그 밑에 또 민노당 고문한테도 하고 1심의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왕재산 사건 이런 사건을 보더라도 그 선거 국면에 북한이 지령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뭐냐면 전국 단위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자유마를 갖다 3,500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대항하고 있지만 전국 시군구 조직에다가 이러한 그 종북 수의 그 활동의 그러한 그 지도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국 지역에다가 만들어서 이 씨앗이 그 씨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빨갛게 적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 것이 조직의 전략이고 이것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저 핵심 지도부는 이란저란 핵심 지도부는 북한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돼서 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실제 근거는 아까 제가 지금 검거된 간첩 사건에서 북한이 직접 지령한 지령문 내용에 직접 이렇게 선거에 개입하고 창당을 하고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적발을 못했지만 또 다른 맞아. 간첩단을 조직하면은 8.57 여기에 전국에 전국에. 조직된 이 지하 조직이 그냥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연계됐다고 보여주고 저기 혹시 이거 제가 만들어 놓은 그 간첩 포치제도 있죠? 60주간 하부만입니다. 네. 제가 북한의 보안 보고문하고 지령문을 분석해서 저 간첩 포치제도를 그랬는데 무려 68개 지역에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한의 직접 그 간첩망이죠. 네. 창원 간첩단에 하부망이 되어 있다고 북한이한테 보고를 한 것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저게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운 게 정광훈 목사님이 예. 자유마을을 선포하고 이걸 해고 갔단 말이에요. 같이 이제 카운트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맞짱을 뜰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알고 했는지. 선지자라잖아. 하다 보니까 선지자. 파헤쳐 보니까 전 목사님이 그 자유마을 조직한 게 100% 옳았다는 거예요. 나는 안 보고도 다 알아. 근데 전 성경에는 목사님은 안 보고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걸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아까 네. 그 통진당 그 도표 하나 올려주실래요? 통합전보다 해서 이거 좀 올려주세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이제 북한의 간첩 공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지금 2014년에 통합진보당이 위원장당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이 됐잖아요. 이 통진당하고 민노당 안에 그 우리 당국이 적발한 간첩망만 서로 달려들어왔는데 4개의 간첩망이 들어왔어요. 민혁당 총책인 경기 남부위원회 총책인 이석기가 아로그룹이 통진당에 들어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에 검거된 1심의 간첩단, 1심의 간첩단이 바로 그 민주노동당의 통일의 노동당의 서울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 다음에 2011년에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은 민주노동당의 그 인천시장을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두릉고만 3개 간첩에다가 강태훈이가 민주노동당의 고문입니다. 강태훈.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동당과 그 뒤에 통합진보당이라는 짝퉁 진보정당 하나를 놓고 북한이 이걸 먹기 위해서 서로 다른 4개의 간첩망이 들어와서 민노당과 통진당에서 활동했어요. 따라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거 개입 전략을 말씀드리면 선거가 그 한 달 전까지는 계속 왜냐면 민주적인 진보 인사를 당선시키라고 해서 당시에는 북한이 민주노동당 후보를 찍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령을 내다가 선거 한 일주일 되니까요. 어떻게 나오냐면 당선 가능한 민주 후보를 지원하라. 그게 바로 제1야당, 지금 더불당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그 전까지는 진보적인 민주인사를 찍으라고 하다가 선거 일주일 앞두고는 당선 가능한 민주 후보를 찍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특정 정당을 찍으라는 소리입니다. 뭐 정의당 찍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쉽게 말하는 민주노동당 후보를 찍으라고 했는데 딱 왜 정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북한의 우호적인 정권을 창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나가다가 막판에 가서는 이번에도 아마 똑같은 패턴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국힘정당을 오른쪽으로 지금 혁신한다고 자꾸 왼쪽으로 하려고 그러고 오른쪽으로 끌어당기고 5.18 뭐 정신을 헌법에 넣네 이거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는데 자유통일당과 그다음에 자유마을 이 자유마을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지 바로 저런 북한의 선객의 무도라든지 대한민국을 갖다가 적화시키는 무도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땡기기는 너무 늦었고 저거는 폐기해야 돼. 폐기해야 되고 장 목사님 네. 질문 있으면 글쎄 이게 월남이 공산화 될 때 비율로 치면 게임도 안 됐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도 넘어갔잖아요. 그렇지. 예. 대한민국은 비율로 치면 훨씬 불리해요. 지금 우리가 월남보다. 그런데 월남 베트남 가서 음식 먹어보세요. 되게 맛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 나라도 괜찮은 나라였었다 그 말입니다. 그 괜찮은 나라가 공산화되면서 저렇게 못 사는 나라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절대로 못 넘어가게 지킨다. 예. 저쪽은요 소수 가지고도 목숨을 걸으니까 안 걸은 다수를 이기는 거야. 우리도 목숨 걸어야 돼. 지금 편안하다고 편안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편안한 사이에 나라가 지금 이렇게 저보다도 지금 이분은 이쪽 저쪽을 다 알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관점으로 뭐 이거 나만 이거 헐렁하네. 그나마 우리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월남도 우리 같이 크리스찬이 많았으면 이겨냈을 거야 아마 내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진 거거든.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믿는 분들이요 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나보다 더 똑똑합니까?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왜 내가 일어나서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두 번째 저분 얘기 들어주세요. 저분은 북한도 알고 남한도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 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라에다가 이분을 통해서도 전향하면 솔직히 북한에서 지원금 대줘봐야 용돈이야 내가 볼 때. 맞아. 그죠? 지원 받아봤자 용돈이었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북한 돈 그거 몇 푼 되지도 않잖아. 남한 돈이 크지. 그러면 예. 넘어오면 우리가 대우를 더 잘 해줘서 우리도 그분들을 좀 활용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그건 뭐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죠? 예. 야, 너 북한에 나 할 때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았다. 남한에 와봐라. 1000만 원, 1억씩 준다. 넘어와라. 그리고 솔직히 북한에 있는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었는지 넌 알지 않냐? 우리는 알으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나라가 되겠냐? 그리고 삶의 형편을 봐라. 나만 이렇게 잘 사는데 넘어와서 야 이제 좋은 쪽 방향에서 한번 일해보자. 요렇게 좀 설득을 해가지고요. 지금도 아직 안 넘어온 분들 숨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지금 봐라. 나 넘어왔지만 안 죽었지 않냐? 예?
아니 북에서 넘어온 대사가 뭡니까? 지금 국회의원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 빨리 넘어오게끔 얘기 좀 해주세요. 전전한 목사님. 네. 아니요 여기서 얘기를 질문 좀 한번 해주고 넘어오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이분이 빨리 자기 편에 있었던 사람들 넘어오게 얘기를 해주라고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장관 차관이라고 해봐야 예. 사실 우리 여기에 정말 평범하게 사는 사람보다 못 삽니다. 그럼 그 전기가 하루에 한두 시간도 안 와요. 냉장고 쓸모도 없고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난방도 안 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물도 안 나옵니다. 예. 특히 따뜻한 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걸 나라라고 그래도 지키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한심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빨리 다 넘어오라. 근데 선생님 그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성경 본 적 있어요? 못 봤지. 북한에서는 못 보겠지. 북한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저 정집될 때까지 성경 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 나올 때까지도 못 봤습니다. 그렇지. 이야.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뭐 북한에 이제 뭐 교회도 있고 어떤 분은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고요. 그건 완전히 다 공작부서에서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장모사님 그러니까 뭐 더 질러요. 성경도 한번 못 본 나라에 왜 끌로 가자고 그러냐고 또. 아니 성경을 보면은 북한이 무너지지. 그러니까 당연히 못 보게 하지. 그런데 성경으로 사는 목사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깝게. 성경을 못 보는 나라가 이렇게 지금 잠식되어 가는데 기도한다고 솔직하게 말만 기도하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얘기했겠지. 기도한다고 말만 하지. 내가 볼 때는 기도 안 하는 기도 안 해. 거야.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일어나야 돼요. 사람 종이기 때문에 못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냐고 내가 양심에다가 묻고 싶어서 그런 거야. 자, 저 전전한 목사님 질문 한번 해봐요. 네. 전 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하나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김대중이를 진심으로 믿었을까요? 예. 제가 네. 볼 때 믿었어. 김대중이가 우리 편이다. 이북에서 생각할 때 정말 이 사람은 우리 편이다 그렇게 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믿었을까? 거기 하나 내가 그 질문에 답변 듣고 딱 예. 하나씩 해. 이거는 제가 그 있을 때 직접 그 간부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네. 85년도 6년도 이때 네. 그때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정치 활동의 자유인가 어쨌든 그 귀국도 해가지고 이제 정치 활동을 할 때인데 네. 대남 공작부서의 간부들이 네. 상당히 흥분을 했어요. 김대중이 DJ가 돌아왔다. 이제 저 양반이 대통령 되면 뭔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그 상당히 좀 이렇게 업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정일이가 그때 그 간부들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환상을 버려라. 그래서 그리고 한마디가 뭐냐면 김대중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김대중은 친미 사대주의자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믿지 마라 이렇게 간부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건 제가 전달받았거든요. 맞아. 근데 제가 심리적으로 패턴적으로 얘기합니다. 북한은 아무도 못 믿습니다. 왜? 그게 그 사람들 스타일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딸을 하죠. 그 딸도 만약에 아버지 치려고 하면 딸도 죽이려고 할 거야. 왜? 북의 구조와 사상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김대중 그분이 굉장히 막 그쪽 판 같지만 저쪽에서는 저 감나동무 경계해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그 김정일이 그렇게 얘기를 그렇지, 했다고 그렇지. 저희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네. 변화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대중 또는 뭐 노무현이라든지 문재인 정부를 활용 대상, 제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전술적으로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그것도 다 타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맞아.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야 진짜. 박근혜하고 똑같은 거. 다 나중에 자기가 그래서 대상이라는 두 거. 번째. 이걸 보니까 예.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예.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북한의 교회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의 목사들이 저도 거기에 포섭 대상이었어요. 자꾸 북한으로 가서
북한에 있는 봉숙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예. 돈 얼마 내요? 예. 설교하는 사람 얼마? 축도하는 사람 얼마? 무조건 만불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내? 만불이 뭐예요? 돈을 거기다 갖다 내고 와요. 그러면 수 없는 목사들이 여기를 갔어요. 예. 갔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영의 눈을 딱 뜨고 볼 때 북한에서 오신 분은 성경도 본 일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갔다 와가지고 거기가 교회가 있다고 한국에 와서 선전하고 예. 목사들을 계속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예, 가서 그러면 이때에 목사들을 데리고 갔던 사람들은 포섭이 됐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반 이상은 포섭됐다고 예. 보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과거에 자꾸 북한으로 남한에 있는 목사들을 가서 한번 봉숙교회 가보자 뭐 하면서 데리고 갔던 목사들 많아요. 염소 때 몰고. 그런데 그 목사들은 자기가 진짜 몰랐냐 아니면 포섭됐냐 이걸 밝히라는 거예요. 포섭됐으면 양심선은 딱 하고 아니, 그럼. 나도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하니까 목사 안 하고 미국에 있던 어떤 목사처럼 배추장사라도 해서 먹고 살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그 교회를 만드는 과정에 북한의 공작 부서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 친구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 교수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북한 친구. 예, 북한 친구가 같이 대남 공작 교육을 받았는데 그 졸업한 다음에 어느 날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그 평양에서 만나가지고 요새 뭐하냐 너 그랬더니 김성종합대학을 다닌다 다시. 그래서 김성종합대학 왜 다시 갔냐? 그랬더니 종교학과에 갔다. 그래서 뭘 배우냐? 그래서 성경을 배운대요. 이야. 그 성경 배워서 뭐하냐? 그러니까 공작해야지. 통일전선 공작.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북한에 이제 불교의 어떤 그 절도 있고 거기에 이제 보면 뭐 꼭 스님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그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의 어떤 뭐 신도들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은 다 노동당에서 뽑아가지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사람들이고 그리고 관리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들이 한번 오셔서 설교하고 가면 걔네들 밖에다 따로 불러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진짜 너희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교회는 뭐 종교는 없다. 하느님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계속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애들은 다 거기서 아웃시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해요. 목사님, 제가 봉수교회를 갔습니다. 다녀오셨어. 장충성당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2003년도에 그 북한을 갔는데 그때는 현역대에서 그러면? 현역대인데 현역 경찰이 갔다고? 신분을 속여서 갔죠. 오, 또 뭐냐? 근데 지금 이제 퇴직해서 왔었는데 신분을 그 서울에 있는 모 대학 그 교수로 신분을 제가 위장을 해서 직접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봉수교회를 갔어요. 봉수교회를 갔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부러집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뭐 이거 성경책 보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보현사를 가봤습니다. 매양산에 있는 보현사를 갔어요. 절간. 예, 절이죠. 근데 스님이 보니까 머리를 안 깎았어. 확 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머리를 기르고 입었는데 이 고무신을 신어야 되는데 구두를 신었어. 이렇게 양복이 나왔어. 이렇게 이 법복을 입었는데. 근데 목탁을 두드리고 저 불경 읊는데요. 늘어집니다. 근데 이제 자 뭐냐면은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라는 것들 또는 이런 종교단체들은 통일전선부에 종교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덕하냐를 합니다. 이건 통정부 요원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하교회요. 한 몇십 년 전에 월간조선에 북한의 지하교회가 존재한다고 해서 특종을 냈는데 그 지하교회요. 그 북한 보위성, 국가안전보위성, 지금 국가보위성이라고 하는데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만든 가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위부 요원의 가족들이 지하교회를 한양해서 북한에도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돈 끌어다니죠. 지하교회를 살려야 된다. 북한에 복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김동식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에서는 종교를 아편이죠, 아편. 이게 종교를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주체 사상만 허용하는 그런 집단인데
거기서 종교가 웬 말입니까? 이게 다 북한이 대남공작 차원에서 통일연선부라든지 국가보위상 같은 이 정보기구에서 위장으로 만들어 놓고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면서 특히 지하유 같은 것은 국내 각 그 교회들의 돈을 갖다 끌어당기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정말 북한을 복임시킬 수 있다. 북한에 정말 목숨을 건 신자들이 존재한다. 이게 다 정말 웃기는 가짜요? 소리고 정보가 없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다 가짜요. 황교안 장관님 질문 있어 한번 하시죠.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 김동식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전 참 안타까운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방송을 KBS 맞았어. 예? KBS는 국영방송입니다. 그렇지. EBS 이런 데서 지금 그 토요일 되면은 오전에 하고 있는데 뭐 북한을 선전하는 거예요. 이런 방송을 하면은 국민들이 정말 몇 달 안 돼서 확 달라진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인데 예. 왜 이런 조치를 좌파 정권은 전부 가르쳐가지고 자기 상 꽉 채워놨는데 우파 정권은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이런 조치를 안 하느냐 정말 화가 나고 두 번째는 오늘도 우리 국정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미국의 CIA는 사실 임기가 보통 6년에서 최장 9년입니다. 예? 이게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출범했지만은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했는데 6년이나 8년이나 9년이란 것은 뭐냐면은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민주당 공화당 해서 4년인데 관계없이 이것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평가 그냥 쳐보면 다 합니다. 보면은 누구는 누가 있을 때에 쿠바 사태를 해결했고 누구는 오사마 빈 라딘 리엔 파네타 최근에 빈 라덴을 사살하는 데가 있고 이걸 업적으로 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정원장들 국정원이 뭘 하는 곳인데 업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냥 우리 이번에 정말 200석 거해서 다시 한번 정권을 하면은 이번 기회에 정말 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국정원장 이런데 박지원 같은 그런 거의 간첩 수준의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딱 법률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거 국정원 우리 유원장 잘 아시겠지만은 국정원 요원들은 10년 20년도 안 됩니다. 20년 이상 키워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번 우리가 정말 이번 총선에서 200석 해야만 되지 안 그러면은 정말 우리 오늘 유원장하고 김동식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 스스로 무너집니다. 예, 꼭 말씀드립니다. 자,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나를 욕하는 걸 한번 보셨는데 여기 장영건도 있고 장일도 있는데 왜 날만 이렇게 욕을 하니 노동신문에서 노동신문에서 이거 국립도서관에서 이거 그거는 제가 잘 압니다. 왜 욕하는지는. 북한에서 가장 극렬하게 욕하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단체나 이거는 자기들한테 눈에 가시기 때문에 욕을 그렇지. 하는 거고요. 그건 그만큼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제 대북전단 보내는 거에다 대고 막 비난하다가 나중에 포를 쐈잖아요. 그만큼 대북전단이 불편하다 이거야. 불편하고 그쪽에다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욕을 하고 반대하고 반응을 하는 거는 그만큼 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내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그쪽 라인이라는 얘기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벌써 딱 나오잖아. 저는 그래 위치가. 옛날에 2000년대 초에 그때 남북 정상회담 하고 대북 심리전 방송 다 철폐한다고 그때 합의를 했잖아요. 2003년인가 4년인가 그때 금강산에 가서 합의를 그때 군사합의인가 하고 왔는데 제가 그거를 그 당시에 기무사에 제가 실무자로 있으면서
정말 멍청한 짓 하고 왔다고 제가 그렇게 여우라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세상에. 요거 한번 띄워줘봐요. 정광훈 목사. 올려줘요. 그거 보수 떨거지요? 자, 읽어봐요. 떨거지 밑에 있는 건 뭐야? 정상 생거지요? 사고가 마비된 깡패 정상적으로 무리들 야, 우리 깡패 아니다, 야. 솔직하게 우리가 무슨 깡패냐? 가룟 유다의 가룟 무리들이라고 유다의 맹비난하고 있다. 우리가 무슨 예수 팔았냐? 예수 위해서 죽는다. 위로 올려봐 계속. 올려봐. 여기 봐. 여기 보면은 많은 정광훈을 비롯한 뭐 여기 보면 뭐 지옥으로 보내자고 선동하고 있다. 보내고 선동하고 있다. 조선 불교도 연맹이라는 그 것도 밑으로. 다 통전부 조직입니다. 아, 저게. 네. 예. 여기 보면 하여튼 밑으로 내려봐 얘들아. 여기 보면요 북한이 날 보고 이다이라 그래. 북한 2단을 알아? 기가 막히게 막 이거 뭐 한이 없어. 북한에는 종교인이 한 명도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종교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그 성경 말씀 몇 말씀 보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글을 쓸 뿐이지 걔네들은 제대로 된 종교인도 없고 종교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애들이 나를 뭐 이다이라고 하든지 뭐 죽어서 지옥불에 던지라고 하든지 그건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에 있는 목사들도 소광석을 비롯해서 정광훈을 이다이라 그러고 말이야.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진영식 목사라고 있어요. 있는데 내가 설교를 하다가 뭐라 그랬냐, 우리는 다 메시아의 나라 왕이다 그랬어. 맞아요 안 맞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그렇지. 그랬더니 정광훈 지 혼자만 메시아의 나라 왕이라고 막 나를 이다라고 공격을 했어. 저 진영식 목사가. 그래서 나도 여기 이 세계는요 맞대응하지 않는 것은 사실로 인정하는 세계야. 이 세계는. 그래서 내가 진영식에 대해서 욕을 바가지로 했지. 야 이 자식아, 네가 이다니지 왜 내가 이다냐 했는데,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대화가 돼서 내가 이 시간에 진영식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들끼리 싸우는 합당치 아니하니까 오케이. 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고 내가 그 말을 세게 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목사님도 저 날 비방한 거 사이트 다 내리고 나도 진영식 목사님 사이트 다 내렸으니까 오케이. 아니 지금 우리는 200석 해가지고 맞아. 그럴 때가 아니야. 저를 싸워야 되는데 이런 가져하고 소황성 목사님도 내가 소황성 목사님하고 친했거든요. 아이, 그럼. 형님하고 하고 지냈는데 지금도 소황성 목사님이 나 이거 하나만 해주면 뭐냐, 너하라 TV 오든지 아니면 내가 그 교회 유튜브로 가든지 해서 나는 연방제 통일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연방제 통일을. 그리고 김정은 저 부자 세습 저건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말해주면 나는 같이 가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런 말이야 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대박난 게 뭐냐, 이제 우리가 시대를 나눌 때 BC하고 AD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기원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 여의도 이영훈 목사가 완전히 돌아왔어요. 오케이. 돌아와서 자유통일당에 100만 개를 서명해 주겠다. 오케이.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애국운동에 내놓겠다. 그래서 일단 15,000명에 거기 부속 건물까지 들어가면 15,000명이야. 15,000명의 장로대, 그다음 15,000명의 이제 목사대, 이걸 이제 날짜를 잡았어요. 2월 8일로. 15일, 16일. 예, 강은신 목사님. 예. 현장에 있었으니까. 네. 그 말씀 좀 해줘요. 이번에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 참 이 나라를 어떻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번 2월 15일, 16일 우리 전국 목회자 그 본당과 부속 건물이 15,000명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목사 하루, 또 장로, 또 16일 하루, 이렇게 해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우리 애국 집회하고 또 성령 집회하는데 내주시기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직까지 거기에 조직까지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조직국장에서 준비위원장을 세워주시고 이미 벌써 서명 들어갔어요. 그래서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데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선거 그 숫자로 따지면 100만 명 서명하면 최소한 3명이 들어가. 오케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약 560, 700만, 600만까지 조직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30석까지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교회가 연합되는데 아까도 보니까 우리 전 목사님 참 고마운 게 이렇게 그 진 목사님이 난 누군지 모르는데 진 목사님하고 이렇게 충돌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서로 화해를 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일에 우리 또 전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도와서 많이 해준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서 그것을 네. 조금 이제 진 목사님하고 내가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우리 이분이 이제 우리 교단 분이에요. 합동 교단 분인데 그래서 이제 네가 저기 당신이 이렇게 뭘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전 목사님이 진용식 목사님한테 돈을 많이 줬다고 그런다. 이거에 대해서 그 마음에 그런 갖고 있더라고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안식일교회에서 진용식 목사 부모님 때부터 안식일교인입니다. 제가 알기에. 그래서 안식일교회에서 진용식 목사를 이쪽에다가 심어놨다. 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어떤 목사의 이제 하수인처럼 해가지고 그 이단으로 전 목사님을 이렇게 정지하려고 한다. 소방석의 하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전 목사님이 이런 과한 부분이 있으니까 유감으로 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더 같이 협조하자.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의서까지 써서 저한테 주었어요. 취하서. 내가 유감은 표현하는데 앞으로 이 신학 토론은 계속 해보면 알지만 장 목사님, 네. 장로 목사님,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맞아요. 맞죠? 그거 다 성경에 있잖아. 메시아의 나라 들어가면 나 혼자 왕이라 그러면 문제가 있어.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메시아의 나라 다 왕이다 이 말이야. 그럼요. 근데 진영신 목사님은 아니다고 주장을 해서 의견 차이가 생겼는데 그 나중에 만나서 나하고 한번 성경 가지고 말씀 한번 해보고 분봉으로 일단은 목사들끼리 유튜브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안 좋으니까 맞아. 내가 유감을 표현하고 오케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잘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자, 강은식 목사님부터 하십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생명 걸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 마귀들과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1천만 조직을 완수하고 또 4월 10일 200석 이상 확보해서 예수 한국 자유 복음 토요로 나아가는데 우리 하나 되십시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일어섭시다. 오케이. 이제 우리 전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통합이 되는 일에 또 애국하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생각이 됩니다. 마음에 앙금 있던 거 이제 푸시고 지금 나라가 위기입니다. 위기. 그 전쟁이라고 지금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도 있지만 사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자유통일당에 나가면 이게 또 분당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힘을 먼저 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민의 힘만 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안 돼. 강력하게 우리 자유통일당 이렇게 정확하게 시국을 보고 파악을 해주는 이런 모임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자유통일당을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잠깐 이걸 보면 저쪽 좌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야당을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밑으로다가 저들이 수많은 정당이 밑에 있잖아요. 저들이 이쪽에서 밀고 요리 밀고 조리 밀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 힘을 합해가지고 이번에 보면 뭐 쌍등급법이다 뭐다 하는 거 보면 법 통과시킬 때 다 저들이 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 국민의힘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혼자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 국민의힘도 함께하고 자유통일당이 강력하게 들어가서 이 나라를 굳게 지켜나가 남북 통일도 이루어내고
정말 예수한국 복음통일도 이뤄내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시장 경제로,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도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워나가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가는 정말 철학 있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당이 어딥니까? 자유통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연합해서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당이 한 50개 있는데 네. 좌파 정당이 한 5개밖에 안 돼. 45개는 다 우파 정당인데 우파 정당도 다 합쳐야 돼요. 다 합쳐서 같이 해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이미 나온 통계에 의하면 우리만 77만 표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정당은요, 그거는 몇만 표도 안 돼요. 그래도 다 합쳐야죠. 다 합쳐서 이게 되는데, 맞아. 이제 우리 선생님 마지막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신 목사님들 말씀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는 사실은 20여 년, 30년, 약 30년 전에는 대한민국을 전복하겠다고 왔던 사람인데, 네. 지금 여기서 살면서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살만한 나라다, 오케이.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확실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 아들도 군대를 보냈고요. 그거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나라다.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자신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애국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뭐 보탬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에 자주 나와요. 아니 잠깐만, 조금이라도가 아니고 북에서 적화하자는 데는 목숨 걸고 여기서 남한을 위하면 여기도 목숨을 걸어야지. 조금 보면 안 돼. 여기도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이 그 말이. 목숨을 걸겠습니다. 오케이. 예. 장 목사. 자,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오직 하나, 민족 복음화에 목숨 걸고 지내왔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죄송한 것이 우리 아내에게 죄송하고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죄송해요. 왜? 아빠는 계속 민족 복음만 위해서 제대로 못 돌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써먹었으니까 당신 우리 은혜 충만히 하나님이 더 축복해 줄 거야. 이제는 목숨이 하나 걸어야 될 게 또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민족 지키는 겁니다. 나는 전에는 오직 바울 같은 데만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는 유관순 같은 정신의 목숨을 또 걸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와 나라 지키는 데 목숨을 걸겠는데, 자, 유관순 누나가 한 말 마지막 올려보세요. 저게 내게 그렇게 감동이 됐어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 있습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셔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이 처형되기 전에 나는 이게 그렇게 와닿았어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목사의 유일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전함 목사님. 우리 자교총 목사님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깨가 여러 번 굴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굴러야. 근데 이번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참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어요. 큰 호박이요. 맞아.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왜 이렇게 왔느냐? 어쨌든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저러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리면 교회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같이 힘을 합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특별히 목사님 정말 이번에 힘을 합쳐야 됩니다. 특별히 호남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 호남이 변하면 나라가 초인류 국가가 됩니다. 꼭 부탁을 하니까, 아니 이북 사람들은 김일성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힘을 합칩시다. 이번에 반드시. 예. 자, 황교선 장군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맞죠. 우리가 믿는다면은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코람데오의 시각을 가지고 진짜 이제는 시간 없습니다. 이 시간 지나고 나면은 정말 후회합니다. 남은 3개월 동안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동열 박사님. 예, 저는 우리 너라 TV의 시청자 말고 우리 좌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좌파 국민들에게 고합니다. 정말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여기에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또 대한민국에 부끄럽지 않는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때는 과연 누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고 그러한 국회의원들을 잘 보시고 찍으셔야지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후손들을 갖다가 결국은 고통의 지옥의 나라고 떨어뜨린 것이라는 말을 좀 지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망가지 해답은 천만 조직입니다. 오케이. 지금도 여기 아직도 방송에 자주 안 들으신 분들이 댓글을 다는데 아이고 부정선거 막아주세요 뭐한데 부정선거도 좋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는 순서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천만 조직하면 한꺼번에 해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최고치는 올라갔어요. 이 시청자들이 14,000 몇 개까지 올라갔다가 15,000명 거의 가까이 갔어요. 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쬐끔쬐끔 기록을 세워서는 안 되고 지금 방송실 이름 한번 써봐요. 자, 김종대 써봐요. 김종대 제일 위에. 내가 아침에 김종대한테 지령을 내려요. 북한이 간첩한테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 지령을 내려요. 그 다음에 김종대 밑에가 광역위원장이야. 광역위원장 써봐요. 자, 광역위원장한테 전달합니다. 메시지를. 광역위원장 밑에는 300개 실행위원장입니다. 실행위원장. 네, 실행위원장 내려갑니다. 실행위원장들은 뭐냐? 3,506개의 동대표들한테 내려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006개의 동대표들이 12명의 인원이 있어요. 12명의 인원. 임원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이거 위로 올려줘요. 위로 올려. 저 위에. 그렇지. 임원들에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그 임원들이 다시 자기 마을에 12명. 거기, 저기, 김종대는 하나라고 써요. 하나로 써. 맨 위에 김종대 옆에 하나. 김종대 가령 1명. 1명.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 3명, 4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지현, 자교총, 이게 조직이 덜 돼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위원장 23명, 실행위원장 300명, 동대표 3,506개. 그 다음에 또 B조 7,030명. B조. 네. 7,030명. 그렇지. 또 합해서 7,030명. 그 다음에 요 밑에 임원이 12명씩 있어요. 12명. 자, 12명 됐죠? 요 임원 12명이 다시 12명을 다시 조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동대표까지는 전달이 되고 조직이 되는데 임원 12명까지는 절반은 되고 절반은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아직 안 내려가.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임원 12명이 다시 그럼 몇 단계냐면 하나, 둘, 여섯 셋, 단계. 넷, 다섯, 여섯째죠. 그 다음 밑에 다시 12명. 자, 12명. 이러면 몇 명이냐? 500만 명이야. 이러면 500만 명이야. 그래서 이것을 나는 실행될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방송이 끝난 뒤에 어디에서 혈관이 막혔는지 나한테 직접 보고를 하세요. 이래가지고는요,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대한민국은 북한은 넘어가요. 그러니까는 어디에 혈관이 막혔는지 김종대는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거 아니고 대안이 있냐고요? 없어요. 지금 또 김종대 옆에 전지현 또 써봐. 김종대 옆에 전지현. 그 다음에 또 옆에 자교총 써봐요. 자교총. 자, 그 다음에 또 자유마을 써봐요. 자유마을 써봐. 그 다음에 또 대구본 써봐요. 대구본. 이 모든 사람들의 조직이 동일한 조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오늘은 토요일이죠. 직장 안 가죠. 제가 목이 새면서까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나를 위해서 말 안 해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도요, 다 큰 교회야. 큰 교회라고. 목사님들도요, 정말 지금 이 나이 되면은 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처럼 필리핀에 성교관 한 개 사놓고, 날씨가 제일 좋은 호주에 사놓고, 샌디에고에 사놓고 3개월씩 기후 제일 좋을 때 가서 목회하고 아담한 부목사 하나 세워놓고, 그렇게 할 줄 모르는 줄 압니까? 정강훈 목사가. 내가 여러분보다 머리 더 잘 돌아가. 그러니까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한번 서봐요. 정말로 뭐라고 말 듣는가. 그러나 여기에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영훈 목사가 사실은 내가 설득하려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래요. 먼저 말하기를 한석이라도 지면 대한민국 끝나. 나한테 설명을 해. 그래서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맨날 방송 듣잖아. 그러니까는 한석이라도 들으면 한석이라도 지면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대책을 세워줘. 그러니까 뭘 원하냐 그래. 응? 먼저 번에 97만 명 서명해 준 것처럼 100만 명 서명해달라. 그래서 강은식 목사가 몇 가지만 들어주면 다 해주겠다. 그래서 어제 강은식 목사 데려가서 현장에 있는 데서 끝났어요. 이거는요, A, D, B, C 다음에 뒤에 뭐 영어로 한 개 부여봐요. 뭐라든지 새로운 기원이 열렸어요. 순복음교회가요, 여기에 애국운동에 올인 나오는 것은요, 이거는 한반도 통일과 대한민국의 변화와 전 세계 영향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이 사건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나머지 대형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름도 말해도 되죠. 사랑의 교회, 또 저기 김상환 목사님 교회, 영성교회, 소망교회, 그건 뭐합니까?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교회 크다고 뭐합니까 그거. 그리고 다른 것은 제가 다 인정해요. 100가지 만가지는 내가 여러분만 못해. 어떻게 여러분을 따라가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그러나 애국운동하는 이 하나만큼은 제가 월등히 난 것 아니라 쬐끔 났습니다. 쬐끔. 그리고 난 그 정보로 3번 깜빵 갔다 왔잖아요. 제가. 아니 대형교회 목사님들 들어보세요. 내가 3번 깜빵 안 갔다 왔으면 정보가 바뀌어졌어요. 만약에 바뀌어서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양심불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혜택을 받고, 두 번째는 정강훈 목사 가문운동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또 망한다면, 그래 놓고 또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서 4월 10일 날 선거에서 북한을 넘겨줄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이 고생을 했습니까? 목회하나 고생했죠. 신학교 다니고 고생했죠. 어차피 넘어갈 것 같으면. 그래서 저의 정말로 간절한 소망인데, 한국교회가 딱 하나가 돼서 한 달 안에 1000만 명 조직을 돌파하면 일단은 세상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요. 야, 기독교인들 무섭다. 진짜 저놈들이 말이야, 예배당에서 노래만 부르는 줄 알았더니 이게 제일 대단한 놈들이구나. 이렇게 세상이 무너진다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한동훈이가 두 손 들어버려요. 한동훈이가 지금 국가의 운명은요,
윤석열 대통령은 총지휘를 하지만 한동훈한테 달렸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거 보세요. 퐁당퐁당 빠지잖아요. 비서실장을 뭐 중국에 그 사람도 또 퐁당퐁당 빠져요. 그래서 절대로 감독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월 10일까지는 다 우리 형제 목사님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긴급 그래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긴급으로 다음 주간에 그치. 다음 주에 광고를 드리면 여기는 정말로 이게 심각한 훈련입니다. 이거는 군대보다 이상의 훈련한테 금식성해야 합니다. 오살리에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한다고 또 겁먹는다고 오지 마시고 자유로 하세요. 자유로. 금식 함께 할 사람은 함께 하고 아침 금식할 사람 아침 금식하고 또 세 끼 다 먹어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다 먹어야지. 그리고 당뇨 있는 사람들은 금식 못해요. 나도 당뇨라서 금식 안 해요. 나도. 그래서 난 밥 먹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첫째 자유마을 7,030명은 100% 다 참석하세요. 오케이. 참석해서 내가 출석을 부를 테니까 당연히 그 밑에 이제 광역위원장 또 300명 실행위원장 말할 것 없습니다. 전체 총 직결해 주시고 일반 백부장, 청부장, 만부장도 이제는 장일 목사님 누구든지 이제 위에 불평할 것 없이 네. 12명 조직하면 동대표로 임명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12명을 조직하는데 전 목사님 그 뭐가 있냐면 그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카드가 안 만들어져요. 노인들 가고 아니 그거는 직불 카드 만들면 돼요. 직불 카드로 그렇죠. 직불 카드로 그렇게 하면 되겠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무장 간첩으로 하는데 뭘 하려고 무장하고 오시는 거예요? 예, 그게 난 어디를 쳐부시려고? 뭐 썼어요? 뭐 가져왔어요? 무기가 뭐였었어요? 저는 이제 권총 권총 6발짜리. 6발짜리. 오케이. 그 권총에 소음기가 달려 있어요. 그럼 진짜 소리가 안 나 진짜로? 그냥 이게 문짝 그냥 저 막대기로다 문짝 때리는 것 정도의 그 소리가 정도밖에? 나요. 젓가락으로다가 그렇구나. 그 정도 소리가 나고요. 그다음에 수류탄 2개 가지고 수류탄 항상 2개 들고 다니고. 수류탄은 사실은 자폭을 나오는 거지. 네. 아이고, 이런. 그리고 이제 무기는 그냥 호신용인데 이게 임무에 따라서 무기 종류는 달라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바꿀 수가 없고요. 나올 때 아예 이제 총을 선택을 해갖고 나오는데 만약에 뭐 누구를 정말 암살해야 되겠다 그러면 큰 그럼 어디다 솔직히 총 숨겨놓고 막 거기다 빼다 쓰고 그러는 건 아니요? 그 땅에다 항상 묻어놓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무슨 지령이 있으셔서 예. 그 무장 간첩으로 내려왔냐고요? 김신조처럼 무슨 테러를 하러 온다든지 청와대를 아까 바꾸신다. 말했잖아. 이선실 데려와라. 또 누가 그렇게 바뀌느라. 데리고 온다고 할 때에도 자기 목숨도 지키고 뭐 이렇게 안보 해야 되니까 항상 총 가지고 다녀요. 꼭 뭐 누구를 죽여라라고 하는 임무가 없어도 총은 공작원들은 항상 가지고 다니고. 더 궁금한 게 잠깐 여기 돈 얼마 가져왔어요? 돈. 한국 돈. 그 당시로 한국 돈 500만 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때 네. 제가 그때 네. 저 사건 적을 해서 아는데 그 한국 돈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달러 임팩해가지고 한 7,300만 원 정도니까 지금 가치로 한 2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근데 그때 임무가 3가지였는데요. 첫째는 10년 동안 15년 암약한 봉화산 일어나는 고종 간첩을 대동월북하거나 아니면 파이어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민중당 창당 공작을 지원했던 하고 청당을 지원했던 이선실의 복귀. 황인호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이죠. 황인호라는 국내 간첩이 있어요. 황인호. 예, 지금 그 친구가 아니 다 이제 석방돼서 실형을 잡고 나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황인호. 비양했어요? 예. 지난 사북 탕강 사태를 배후 조종한 인물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마을공화국 만드는데 앞제비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전혀 안 된 거네. 안 했어. 전혀 안 했어. 그 지난 정부의 문재인 정부 때 강원랜드 상감상가로 내정이 됐다가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임무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 국내 386 운동권을
접선해서 포섭하라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통일부 장관도 지내고 당 원내대표도 지내고 한 이 막강한 사람들 직접 만났어요. 7명을 만나서 포섭 공작을 시도했죠. 그래서 이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인물을 갖고 난파된 겁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나중에 또 서세요 하시죠 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검찰총장이에요. 지금. 오케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했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해. 그럴 바에는 빨리 옷 벗고 나오세요. 당신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하면 되겠어요? 검찰총장님. 그런 검찰총장님 내가 해도 하겠어요. 수사를 해가지고 빨리 감방에 넣을 사람 넣고 제대로 싸워야지. 검찰이 돼가지고 국가가 무너지는데 말이야. 헌법이 무너지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말이야. 전 이번에 새로 임명된 그분이 그런다니까. 그분이 지금 나라 체제를 바로 세워야 할 때인데 그 반기 들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이승만의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겼다.